자,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의전원, 치전원. 이번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지금쯤 매우 바쁘시겠죠. 아무래도 MDT 준비도 하셔야 되고,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대학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떤 준비하시게 되어질지 또 외국에서 어떤 서류는 준비하셔야 될지 여러 가지는 매우 분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치전원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전원은 차의과학대학이죠. 아무래도 의대 정원이 올해 2024년도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의과대학 의전원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었던 부분이 그만큼 다시 2024년도로 회귀, 축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기회의 폭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결국 철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 지표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MDT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대학교, 전남대, 부산대학교가 치전원이고요. 부산대학교, 한전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는 1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형의 평가 요소인 MDT 성적, 서류평가, 공인어학 성적, 학사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1단계에 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1단계 배수가 3배수죠. 3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의 반영비율이 20%이기 때문에 물론 면접의 20%도 결국 관과할 수는 없어요. 결코 관고할 수는 없긴 하지만 1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를 고르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1단계 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의과대학은 1단계의 대부분 서류평가, 연구실적, MDT, 영어 성적, GPA가 다 1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2단계에서 물론 서류평가의 점수가 들어가긴 해요. 서울대학교는 2단계에서 MDT가 들어가고 있고 부산대학교도 2단계에서 MDT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면 1단계의 중요성이 가장 큰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전남대학교예요. 전남대학교는 2단계에서 면접 20%밖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1단계의 합격 여부가 최종적 합격에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 치전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전형의 일정을 보면 원서 접수 일정이 8월 6일부터 8월 8일이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9월 20일, 면접 일자가 10월 5일, 최종 합격자의 발표는 11월 29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 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남대학교 치전원은 총 38명을 뽑아요. 정원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11명, 광주 전남 대학 졸업자가 8명을 선발하게 되고 일반 전형에서 18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석박사 복합 학위 과정에서 1명 해서 총 38명, 정원 외에서 5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여러 가지가 다른 대학과 공통점이 있고요. 한 번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소재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으로 졸업하시고 치전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토픽 5급 이상이거나 KBS 한국어 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한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형의 요소 및 평가의 배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 일반 전형, 석박사 복합과정이 동일해요. 1단계에서는 학사과정에 대한 성적이 150점이 반영이 되고 공인어학 성적에 200점,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200점, MDT에서 250점 반영이 되어지고 2단계에서는 면접에 200점이 반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학사과정부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치전원 입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세요. 전남대학교는 학사과정에 대한 성적으로 전년도에 보니까 대학 성적이 100점 만점일 때 일반적으로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성적이 93.34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가 92.20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94.70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94 정도로 보게 되면 4.0 기준으로 3.4
그 다음에 4.3 기준으로 봤었을 때 3.8 정도, 4.5 기준으로 했어서 3.96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사 과정에 대한 성적의 평균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전남대학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4.0 기준에 3.4 맞으면 붙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겠죠. 가급적으로 한 97% 정도의 성적이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전남대학교의 특징을 고르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사 과정에 대한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배점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GPA의 강점이 좀 없는 편이다. GPA가 좀 약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남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남대는 공인화학 성적은 좀 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인화학 성적으로는 탭스와 그 다음에 토플 두 개의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가능한데 전년도의 성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인화학 성적 같은 경우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87.59,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가 82.55,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이 93.36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간의 영어 성적의 격차가 매우 커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의 영어 성적의 격차가 큰데 보시는 것처럼 97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이 되겠죠. 그럼 토플 IBT 115점, 그 다음에 뉴탭스 같은 경우는 471점에서 485점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의 반영에 대한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의 점수가 93.36 정도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116점 정도 또 보시는 것처럼 탭스 같은 경우는 504점에서 525점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의 배점이 높은 편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지역 인재는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87이나 8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점수대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공인화학 성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서류평가의 반영비율이 높아요. 서류평가의 반영비율이.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에 대한 평가. 이게 바로 서류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남대학교 치전은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류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관심 분야 및 입학 후의 학교생활, 졸업 후의 활동계획, 그 다음에 경력사항과 자격 및 면허사항, 그 다음에 학교생활 및 학외 활동,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고요. 서류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84.58, 대학 졸업자가 86.67,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82.35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좀 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남대학교 치전은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률이 높다.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 자격증, 기타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MDT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정량평가의 지표가 매우 중요해요. 정량평가라고 한다면 GPA 성적,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 그 다음에 바로 MDT고 MDT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MDT 성적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점수는 112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의 평균 점수가 120점수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평균 점수는 121점이고요. 편차를 보게 되면 편차는 일반 전형이 7.46이기 때문에 편차폭이 가장 적고 편차폭이 가장 높은 거는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졸업자의 편차폭이 11.15이기 때문에 결국 편차폭이 넓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전적대학의 성적, 공인화학 성적, 서류평가, MDT, 면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지 전남대학교는 서울대학교보다 낮은 대학이야. 또 부산대학교는 서울대학교보다 낮은 대학.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치전은, 전남대학교 치전은, 부산대학교 치전원이 대학들마다 평가, 반영과 평가의 요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스펙에
우수성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대학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일반 전형이 120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0점 정도라고 한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요 정도, 표준 점수가 83.10이나 82 정도가 되어진다. 요 정도 점수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면접고사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반영률은 20%밖에 되지는 않지만 1단계 배수가 3배수예요. 그렇죠? 배수가 2배수가 아니라 3배수이기 때문에 배수가 다소 크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면접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다중 면접 방식으로 치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인당 7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보기 때문에 약 2개의 면접반에서 스몰 MMI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과 제시문을 통하여 치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원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치전원에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12명을 선발했고 지원 인원이 49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4.1. 그 다음에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9명 선발에 56명이 지원해서 6.2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학 출신자가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4점대나 6점대 정도라고 한다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2대1이 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2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경쟁률이 정말 낮죠. 1단계가 2대1밖에 안 되는 거야. N만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1단계 통과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1단계의 비중이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이 높지 않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1단계 통과는 웬만하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1단계가 중요한 건 일반 전형이죠. 경쟁률이 8.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약 2.5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고교 출신자와 지역 대학 출신자는 오히려 면접이 중요한 거고요. 1단계 통과 이후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단계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서류평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남대학교 치전원은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첫 번째는 지원 동기예요. 서울대학교나 차이과대학이나 부산대학교에 비해서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가 적어요. 이렇게 문항과 글자 수가 적으면 정말 작성하기 어려워요. 문항이 많아도 쓰기도 어렵지만 문항이 적으면 과연 이 적은 문항, 적은 글자 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지원 동기는 글자 수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6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인 경우는 관심 분야 및 입학 후의 학교생활, 졸업 후의 활동 계획의 작성이 바로 8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의 문항으로 글자 수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600자, 800자 전체 합쳐가지고 1400자 정도 글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적고 문항 수가 적은 게 오히려 더 어렵다. 어떻게 글의 소재를 구성하고 짧은 문항에서 어떻게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고 또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의전원, 치전원에서는 자소서를 그냥 혼자 대충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전원, 치전원의 합격의 핵심이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첨삭을 온라인, 오프라인 첨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 짜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 완성까지 과정을 저와 함께 직접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또 자소서 지금 현재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첨삭 과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고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